박지원 대표님의 교회선언으로 제24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탄핵 후 우리 국민의당의 최초 최고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2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탄핵 열차는 민주주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대선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 특히 정치는 3금, 3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금, 첫째, 분노의 정치를 금하고, 둘째, 과거로의 회기를 금하고, 셋째, 오만과 패권을 금해야 합니다. 3필, 첫째,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둘째, 미래로 전진해야 하고, 셋째,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노의 정치를 금하고 반드시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분노의 정치는 보복의 정치로 이어지고 분열의 정치로 귀결됩니다. 누구든 분노로 나라를 이끌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가 다 대한민국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성숙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포용과 통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로 회기를 금하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또다시 4년 전, 9년 전 보수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될 일이고 14년 전 참여정부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오직 미래로 가는 것, 이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오만과 패권을 금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세에 안주해서 대의를 회피하고 새머리에 전념하고 재벌 스타일의 정치, 정권 다 잡은 양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이 갖겠다며 잔치판 벌이는 정치, 이 모두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의 열망이 터져나온 지금 도전과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통합과 미래, 새로운 도전과 혁신, 우리 당에는 DNA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 3대 원칙을 새기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국민의당이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우리 당의 국가대개혁위원장이신 정동영 의원, 그리고 전남도당위원장 정인아 의원,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 의원, 그리고 지역구 윤영희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6명이 행복항을 방문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금년 새해 첫날 행복항을 방문해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탄핵된 다음 날 찾아뵙고 약속을 지켰고, 어제 정말 미수습자 가족들과 1시간 이상의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세월호 생체조사 관련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가족보다는 자식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금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됩니다.
3주년이 되게 되면 민법상 이제 배보상을 받고 모든 사태 수습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찾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미수습자 수색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또 한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월호 선차 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인양되면 바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입니다. 그래서 8명의 조사위원들이 선출되는데 좀 가급적 선박 전문가라든지 해양 전문가가 추천되어서 정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3가지를 저희들에게 부탁했고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국회와 황 총리는 안정된 국정 운영과 조기 대선에 대한 안정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으므로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당정 협의회 대신 각 당의 원내 지도부와 황 총리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황 총리가 국회와 이견이 있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은 민심에 어긋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 총리는 공정한 이제 대선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 총리 역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나쁘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모두가 긴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절차는 우리의 헌정 질서 내에서 평화롭게 의미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헌정 질서 내에서 누구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내각은 지금까지 해온 국정 운영의 흐름을 큰 변화 없이 이어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 촛불혁명이 바라는 염원 중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국민 촛불혁명의 염원 중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뽑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행 헌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의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제 적폐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제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능한 후보와 세력이 차기 정권을 담당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촛불혁명이 바라는 구시대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창당 정신으로 출범하였고 그 창당 정신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였기에 많은 부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왜 지지하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총선 때 수준의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지금도 받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과오에 대하여 국민한테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다시 뛰는 국민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몇 년 안에 후진국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경쟁과 나만 옳고
나만 해낼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 정권 교체를 국민 통합의 기조하에 안정감 있게 유능하게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후보, 어느 세력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개혁연합정권, 거국공동정권의 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당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고 해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서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되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탄핵으로 인해서 벚꽃이 지고 나면 대선이 졸속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과거의 불행이 미래의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편가르기를 조장하거나 그것이 노정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정치인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리더십의 공백 상태 속에서 국가 안보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외교적인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외교 문제에 외세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어법입니다. 잘못하면은 국민의 갈등과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뺄셈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핵 미사일 사태로 인해서 한반도가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 있고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누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며 김정남 암살 사건 등 국제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상황 속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발언 하나가 외교에도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국민 통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와 또 그때의 어법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왔던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을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지 않고는 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미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48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이 근거 없는 소문을 낳고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탄핵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분노와 대립의 장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 편승에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모두 애국심 가득한 광장의 민심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통합과 상대에 대한 배려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대선을 이유로 촛불과 태극기를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며 국민 통합의 대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여일간 탄핵 열차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됐습니다. 우선 온갖 위협과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속에서도 법리적 원칙에 따라 양식 있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과 대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비된 국정을 회복하고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던 민심을 아울러야 합니다. 탄핵이 결정됐지만 경제는 여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은 언제나 민생임을 상기하며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분노는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의 소나기에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 분노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향한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의 대통령 후보가 세월호의 어린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을 보고 그분의 판단력과 정치적 상상력 그리고 국어 실력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촉박한 선거 일정을 핑계로 졸속하게 후보 경선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확장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저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을 이 탄핵 결정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은 끝났고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 체제로 계속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직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국민이 선출한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정당성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따라서 이 전국을 이제 대선 때까지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총리와 좀 더 자주 협의를 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서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탄핵 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능력과 비전이 철저하게 검증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 탄핵 이슈에 다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 민생을 충분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여건과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또한 개헌에도 이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탄핵은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개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국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그 개헌에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을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며 역사의 순리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정치 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새로운 희망의 선택을 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보도관을 마치겠습니다. 10일 날 우리가 최고위원 의원총회를 함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탄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13일 10시 반에 당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또 어차피 아침 9시에 최고회의가 열렸는데 오늘 열렸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그 후로 한 번도 안 열어서 내일 9시에는 최고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두 대표와 대선 후보 세 분이 나오시면 모두 발언을 하시도록 하고 자유 발언으로
바로 들어갈 테니까 최고위원님들은 좀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제 비공개로 하는 거죠? 언론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는